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저희 전문가들의 시각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좀 조용하게 움직였다가 코스닥이 막판에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저께 좀 셌는데 지난주나 비슷하게 일주일 동안 뭐 지수는 1% 정도 이렇게 좀 소강 상태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뭐 특별한 수급도 턴어라운드 뭐 이런 수급 기대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모멘텀이 또 없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면서 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강세가 이러진 않는데 네. 그래도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종가로 2,514포인트인데 어제 종가로 일주일 동안 2,535포인트니까 거의 1%도 안 되게 종가는 주중에 이제 잠깐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네.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미국도 그렇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지수는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별로 뭐 테마성 장세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수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지난주가 좀 많이 샀는데 이번 주는 그 소폭 이제 매수세가 정체되고 있는데 그거 보면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좀 사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요. 이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요즘 최근 들어 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6,654억 샀는데 물론 삼성전자 1.9조 샀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제 하이닉스 더 샀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뭐 13만 내에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조만간에 변곡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에 달려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요. 네. 코스닥도 지난주 목요일 날 815포인트에서 어저께 815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는 뭐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네네. 게 강하다가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았던 주식들이 조금 더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전고체부터 이렇게 해서 네. 순환매가 좀 빠르게 테마성도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HPSP랑 코엘패스 이런 거 두 개 보면 강하게 우상향을 잘하고 최근 행보하다가 잘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온 디바이스 삼성전자 관련된 수혜에 기대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떤 이슈가 확실히 있으면 조금 가고요. 중소형주들은 대다수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개인들 수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좀 센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그걸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높은 양극재 이런 거 좀 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네. 수급 동향도 좀 궁금해요. 지난주엔 좀 샀던데 이번 주는 어땠어요? 이번 주는 이제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2,110억 팔았고 코스닥을 4,662억 샀으니까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훨씬 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에 양극재 쪽도 이제 LNF라든지 이런 쪽을 외국인들이 공매도 한 매수인지 일단은 좀 다시 사고 있다. 그동안 네. 안 샀는데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12월까지는 뭐 특별히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기관들은 매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쪽에 매매를 해서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저희 네.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일주일간 보면 이제 어제가 강했습니다. 행보를 계속 하다가 네. 잠깐 빠지듯 이틀 잠깐 음봉 주더라도 안 빠지고 또 이렇게 해서 어제만 딱 강했는데요. 그 전날 강하면 하루 전날 강하면 다음날 또 약하고 그쵸. 또 네. 그다음 또 강하고 그래도 이제 박스권이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공매도 금지돼 그것도 2,500 급등하고 나서 계속 밑에 있다가 눌림목을 잘 주고 네. 밑으로 또 빠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제 위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저는 11월 달에 11월 3일 날 전망할 때 한 2,442포인트, 2,457포인트 이 정도를 목표 지수로 봤는데 네. 이게 지금 2,500이니까 한 달 12월까지 정도 가야 될 목표가 한 2,580이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11월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이따가 전망을 해드릴 텐데 12월은 이제 2,611포인트 이 돌파 시도를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 이 2,600 내외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악재가 있어도 이제 공매도를 이제 공식 못 때리기 때문에 그 하방 경직선 확실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을 조금씩 이렇게 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 12월 장세는 뭐 크게 강한 것보다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 이제 잠깐 빠지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 뭐 5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사이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 기준으로도 이틀 동안 실적이 거래가 실리고 어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양이 좋은 상태다. 그래서 12월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뭐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적은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122동 평균선이 중요한 선은 2,595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457 정도에서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시간 가서 이제 올라올 걸 봤는데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계속 양봉을 주봉상 양봉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은 목표 지수를 저는 2,611포인트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을 통해서 일단 예측을 해보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이니까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12월 전망을? 연말까지 강세라고 제가 이제 10월 달 워낙 빠져서 11월 초부터는 이제 11월 11월 좋다. 근데 산타랠리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거의 다 와버렸어요. 맞아요. 네. 11월 달에 워낙 급등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월은 빠지지는 잘 않겠지만 크게 네. 오르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산타랠리 기대하면 이미 먹을 게 별로 없다. 네. 10월 말에 그때 반등할 때 10월 제가 계속 이제 반등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11월 10일 좋을 거라고. 근데 너무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이제 사게 되면 좀 먹을 게 없거든 또. 네. 그러면 또 이제 1월달 빠지면 또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12월 이제 역사적인 계절성을 보면 12월 주식시장 전망에서 FOMC 회의가 12월 13일에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긴축이 종료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나스닥의 어떤 주가 변화를 체크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1개월 뒤에 FOMC 당일 이후에 1개월 뒤니까 주로 1월 초까지 보면 코스피가 한 10년간 평균을 보니까 코스피는 한 1.7%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22년도나 21년도는 긴축하기 때문에 빠졌지만 네. 나머지는 대다수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랐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47%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12월 달은 강세다. 한 60% 70% 확률로 거의 강세가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러면 11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것보다도 그러면 한 행보 정도를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 않고 그런 장세가 12월에 좀 펼쳐질 것 같고 특히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이제 아시아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도 조금 기대되고 있어서 우리 장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미국 장보다 우리 장이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그래프로 보니까 수익률 변화도 전체를 보면 2015년도와 18년도, 21년도, 22년도가 약세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제 FOMC에 긴축한다든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서 특히 20년도, 21년도 강했다가 이제 긴축 들어가 21년도, 22년 약세고 특히 약세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 2023년도 12월 올해는 좀 더 강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특이성을
무조건 12월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음 해를 보면 다음 해가 기대될 때는 12월이 좀 강세다 이렇게 보고 긴축이나 이런 우려가 되면 약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올해 2023년 12월은 강세가 될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12월이 좀 강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주고 계신데요. 네, 계속해서 내용들 더 체크해 볼까요? 실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발표가 3분기 실적이. 그래서 22년도 3분기 실적과 23년 3분기 실적 이익 발표치를 가지고 비교를 이제 해놓은 거에서 보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가 22년도 3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소폭이 개선됐습니다. 그럼 네.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됐으니까 발표치를 보니까 작년 대비 그러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전체 나쁘지 않았는데 보면 대다수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작년 대비 좀 전체적으로 좀 상회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크게 증가됐거든요. 네. 순이익이 크게 증가됐다는 것은 영업 이외적인 게 이익을 많이 기여했다. 그래 보면 영업 이외적으로 기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코스피 대형주들이니까 대형주는 수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수출이 많이 했으니 그러면 수출을 이익은 많이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이 많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는데 환율 때문에 환율이 이제 고환율이라서 거기에 대한 환율 덕을 많이 봤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수출 이제 환율 덕 많이 본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수출 위주로 하니까 그다음 자동차, 네네. 그다음 우리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이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아주 영업 컨센서스 대비 크고요. 실제로도 발표치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대외적인 어떤 이제 환율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 순이익은 내년에는 순이익은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지금 환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이익 증가보다 내년 영업이익 증가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코스피 업종별로 개인, 기관, 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들은 IT 가전 쪽에 좀 샀고요. 3,860, 쭉 반도체는 뭐 있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철강이 실적이 좋으니까 철강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철강을 지금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철강은 원자재 가격도 이제 물가가 내려면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뭐 같이 원자재 가격 내려가면 물가가 내려가는데 그래서 철강을 사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좋은 쪽이다. 그러면 좀 위험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물론 이제 개인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니까 지금 현재 실적 좋은 거 해도 그렇게 손실을 안 나고 괜찮을 수 있지만 좀 성향이 좀 다른 기관들 보니까 기관들은 소프트웨어를 5,675 샀고요. 그다음 네. 상사 자본재 이쪽에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상사 자본재니까 전체 고금리 한 상황에서 이제 자본도 많고 이런 이익이 좀 잘 나오는 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사랑은 삼성 하이닉스 사랑 계속되고 네네. 있고요. 뭐 이쪽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은 뭐 3,271억 샀지만 그래서 전체 개인과 기관 외국인 비교해 보니까 IT를 사고 있는데 물론 이제 IT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철강 사고 이제 기관들은 뭐 상사 자본재 이제 워런 버핏도 올해 뭐 일본의 상사 사고 그듯이 비슷하게 이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다르다. 그리고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는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하게 외국인 사니까 중소형주로 바로 급등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너무 빠른 기대고요. 그래서 외국인 사더라도 한 1년 정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고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12월 달 수요일 날 오후 6시 배우에서 한다부터 내년도 업종별로 경기 전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유망주까지 공개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드릴 건데요. 주요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로 보니까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는 제일 우측 쪽으로 보면 네. 이제 둔화가 있어요. 이제 파란색인데요. 둔화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럼 미국 경기가 둔화되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가 확실히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둔화는 좋은데 만약에 급격히 침체가 되면 주식시장에 충격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 경기 서프라이즈 계속 좀 올라오다가
지금도 잠깐 정체돼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네. 어젯밤 둔화된 걸로 보이지만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의 경기 스프라이즈 지수 보니까 중국은 반등하다가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네. 기대보다 회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금부터 12월은 괜찮지만 1월부터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미국 경기 지표에 관심이 아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도 주가의 영향력도 파급력도 이제 1월부터는 내년 1월 2월부터는 경기 지표가 확실히 둔화가 되면 오히려 주식을 주가를 내리는 파급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 금리가 아니라 그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는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경제 지표 좀 보니까 이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아직은 뭐 매파적인 발언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고용 보고서 보면 확실히 긴축 사이클 종료할지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런 기대감은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게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고 전체 금리의 방향성이 확실히 이제 4.3까지 내려왔었는데 4%도 깨진다면 이제 아주 이제 전체적 물가들은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오는 중소형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주식 중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그런 쪽으로 찾는 게 개인 투자인데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우리나라 종합상사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빼고 살만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뭔가 달라진 거 이제 기술적인 지표도 그렇지만 회사 내용도 그렇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인데 올해 지금 2조 9천억 정도 나올 거고 이쪽에 바이오 시밀러가 워낙 잘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네네. 삼성 바이오 시밀러가 이 바이오 시밀러 고성장이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에 이익을 이제 갖다 주게 되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자회사 삼성전자보다 이제 삼성 바이오의 모멘텀이 삼성물산에도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영업이익률이 한 7% 내외인데요. 내년부터도 계속 7% 안정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 만드는 반도체 그쪽에 고수익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눌림목 11만 6천 정도 사면 네. 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손절가 11만 보고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익률은 크진 않지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삼성물산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11만 6천 원 정도,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좀 눈여겨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주시죠. 개인 투자자 가장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그의 가장 큰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손절가를 설정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렵지만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기도 하죠. 손절가를 꼭 지키시면서 또 종목별로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막달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기는 한데 또 그만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리스크 같은 부분들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마지막 한 달도 알찬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